첫 번째 영상에 이어서 경매 기초 이론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경매는 강제 경매와 임의 경매로 나뉩니다. 강제 경매는 소송 후에 집행 권한 획득 후에 경매가 진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매 신청이 오면 법원에서는 집행 권한을 요구해요. 소송을 통해서 그 결론이 담긴 집행 권한을 갖고 와라 하는 거죠. 임의 경매는 저당권자, 즉 경매 신청과 우선 변제권이 저당권이 있다고 했잖아요. 저당권자가 신청하면 별도 확인 없이 바로 그냥 경매에 넘어갑니다. 결국 등기가 있는 사람이 경매를 신청하면은 별도의 집행권은 필요 없이 그냥 바로 경매에 넘어가는 거죠. 유치권자도 동일하고요. 질권자도 가능하고 가등기권자도 다 임의 경매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형식적 경매와 실질적 경매가 있는데요. 형식적 경매는 현금화를 위한 경매입니다. 실질적 경매는 변제를 위한 경매입니다. 이 현금화와 변제는 사실 여기에서 설명드릴게요. 경매의 목적은요, 압류를 하고 현금화를 하고 변제를 하는 것이에요. 근데 형식적 경매는 현금화에서 멈추는 거고, 우리가 일반적인 실질적 경매는 변제까지 가는 거죠. 그래서 형식 경매는요, 보통 공유물 분할이나 유치권자가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치권자분들이 점유가 어려우니까 그냥 경매를 넘겨버리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재판은 신청 사건과 소송 사건으로 나뉩니다. 신청 사건의 어떤 판사님의 결과는 결정이고요. 소송 사건은 판결입니다. 신청 사건은 변론이 서로 없어요. 그냥 판사님이 결정만 하시면 됩니다. 이 결정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2차로 항고가 있고요. 3차는 재항고입니다. 소송 사건은 판사님이 판결을 해주셔야 됩니다. 판결 전에 공격과 방어 절차, 즉 변론 절차가 필요하고요. 서로의 의견을 듣다가 판단을 하시게 됩니다. 판결이 있고요. 이 판결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2차로 항소, 그리고 3차로 상고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경매의 절차인데요. 처음에 경매 신청을 하고요. 그 다음에 경매 개시 결정, 그리고 매각이 됩니다. 매각에 대해서는 매수 신청들이 막 들어오고요. 여기서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발생하게 됩니다. 매각 이후에는 매각 허가 결정이 있고요. 매각 허가 결정 이후에는 매각 확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금 납부가 있고요. 그 다음 이해관계인들의 배당이 있습니다. 결국에 매각 확정 이 시점에 매수인으로 변경이 되어서 낙찰자가 권리가 생깁니다. 대금 납부를 한다면 소유자로 변경이 돼서 명도가 가능하죠. 이 경매 개시 결정 단계에서요, 법원이 준비하는 사항들이 있는데 이것도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첫 번째로 일단 송달과 등기를 합니다. 첫 번째로 문서를 송달하고요. 그리고 그 물건을 등기칩니다. 경매 개시 결정됐다고. 그 이후로는 순서가 의미 없습니다만 어떤 절차로 확인이 되는지 공유드리겠습니다. 현황 조사를 하는 집행관인데요. 보통 집행관분들이 현장에 나가서 유치권이나 등기부등본에 안 나오는 물건, 유치권이 점유되어 있거나 아니면 선순위 임차인이 점유하거나 이런 사항을 확인합니다. 보통 집행관분들이 현황조사 보고서를 정리하십니다. 그래서 물건을 보시는 분들은 현황조사 보고서에 점유가 있는지 무조건 확인하셔야 돼요. 참고로 집행관분은 현장을 나가는 분입니다. 그리고 경매계 직원분은 절차를 확인하시는 분이에요. 절차에 대해서 문의를 집행관분에게 하고 현장에 대한 문의를 경매계 직원분에게 하는데 이거 꼭 역할 구분하셔서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이 집행관분들은요, 거기 현장에 갔을 때에 나온 경우에 대답이 친절하다면 그대로 기재합니다. 현황 보고서예요. 근데 집에 갔는데 나왔는데 아무것도 몰라요 한다면 미상으로 기입합니다. 근데 집에 갔는데 아무도 안 나온 경우에는요, 패문부재라고 기입합니다. 보통 이런 경우에는 동사무소에 가서 임차인을 다 떼고 그 현황을 기입합니다. 그래서 이 임차인이 진짜 임차인인지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감정평가사도 나갑니다. 감정평가사가 현재 그 물건의 가치인 감정평가서를 작성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배당 요구 종기가 설정이 됩니다. 채권자 중에서 배당 요구를 해야 하는, 배당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들의 배당 요구 신청 기간입니다. 채권 신고 최고라고 해서 채권들이 받을 돈이 얼마인지 명확하게 파악하는 단계입니다. 결국에는 경매 개시 등기가 되고요. 등기가 되어 있으면은 배당 신청을 하지 않아도 돼요. 근데 경매 개시 이전에 등기가 안 돼 있다면 이분들 포함해서 경매 개시 이후에 등기를 하거나 등기 안 한 이 3인방은요, 배당 요구를 해야지 배당금을 받을지 안 받을지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임차인은요, 우리 임차인은 등기에 나와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임차인은 무조건 배당 신청을 해야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배당 요구와 채권 신고 최고를 하는 이유는요, 남을 가망이 있는지 판단하기 위함입니다. 경매 신청자에게 남을 가망이 있어야 매각 기일이 잡힙니다. 물건을 판 이유가 있겠죠. 경매 개시 결정이 되고 법원이 준비했던 사항을 정리한 문서가 바로 매각 물건 명세서입니다. 중요 내용은 비고에 있으니까 꼭 참고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경매 전에 반드시 봐야 할 문서 중에 하나가 매각 물건 명세서입니다. 현황 조사서에 임차인 정보가 일부가 공백인 이유가 있어요. 이거는 집행관이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공백입니다. 법원에서 사건을 담당하게 되면 사건 철이 만들어집니다. 이걸 법원 기록이라고 하는데요. 이 법원 기록에 유치권과 임차 현황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낙찰자 입장에서는 매각 확정이 되어야 권리가 생겨서 이를 볼 수 있습니다. 그 전에는 물건에 대한 이해관계인이 아니기 때문에 볼 수가 없어요. 그럼 보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채권자들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유치권자나 아니면 은행 채권 담당자를 찾아가서 그 물건에 대한 법원 기록을 보여줄 수 있냐, 아니면 정보를 얻을 수 있냐라고 얘기를 해보는 거죠. 사실 불법인데 이렇게라도 물건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물건을 입찰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파트를 임장할 때의 필수 코스로 얘기를 해주셨어요. 첫 번째가 권리 분석이에요. 내가 궁금한 게 뭔지 알아야 임장을 가서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주민센터예요. 주민센터 가서 점유나 세대 열람 확인하기 위해서 가는 거죠. 다만 경매가 진행됐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어떤 문서를 가져가야 됩니다. 경매 사건 번호나 이런 걸 가져가시면 좋겠죠. 다음은 관리사무소로 갑니다. 이것도 역시 점유나 밀린 관리비나 그동안 관리비 현황 이런 걸 파악하기 위해서 가는 거겠죠. 네 번째는 물건지를 구경하는 겁니다. 이건 불법인데 밀린 우편물도 보고 외관 상태가 어떤지 창문 상태는 어떤지 보는 거죠. 다섯 번째는 경비원 아저씨랑 얘기를 해보는 겁니다. 사실 자세하게 모르시지만 어느 정도 대략적으로 많이 아세요. 그래서 이것저것 물어보면서 사항을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거죠. 여섯 번째는 부동산을 갑니다. 부동산을 가서 급매물을 조사하는 거예요. 왜 급매물을 조사하는 거냐면 경매가에 비해서 더 싸게 살 수 있을 수도 있거든요. 이제 재매각이 나오는 이유에 대해서 총 세 가지로 정리해 주셨어요. 첫 번째가 대출이 안 되거나, 두 번째가 시세 조사가 잘못했거나, 아니면 세 번째가 권리 분석을 잘못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 실수하지 않게 꼭 이거 확인하시고 입찰을 하시면 됩니다. 낙찰을 받았는데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총 3번의 기회가 있어요. 매각이 되고 나서 매각 허가 결정이 떨어지기 이 사이 기간에는요, 매각 허가에 대한 이의 진술을 할 수 있습니다. 불허가 신청을 하는 거죠. 매각 허가 결정이 되고 매각 확정 사이에는 항고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결정에 대한 이차를 하는 거죠. 매각 확정과 대금 납부에서는요, 매각 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 효력 발생 이윤이 취소, 이전 철회를 할 수 있는 거죠. 진성 유치권이 매각 물건 명세서에 안 나온 경우나 이런 경우, 다양한 경우가 있겠죠.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취소를 하면서 대처를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은 제가 현민쌤 부동산 경매 수업을 클래스 101에서 들었거든요. 거기서 받은 인사이트를 공유드리려고 합니다. 부동산 가치평가는 토지의 가치평가에서 시작됩니다. 용도 지역에 의해 가격이 결정됩니다. 건폐율, 용적률이 올라가면 가치가 상승되죠. 그리고 접근성도 봐야 돼요. 결국에 모든 부동산의 평가는 토지부터 시작되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인구입니다. 이 부동산에 접근할 수 있는 인구와 이 부동산을 활용할 수 있는 인구가 얼마나 되냐를 파악하셔야 돼요. 인구 집중 유발 정책으로는 신도시 정책, 산업단지 정책, 대학교, 그리고 관공서가 있겠죠. 그리고 주기적으로 국토종합계획서를 봐야 됩니다. 20년 주기로 나오는 문서입니다. 그리고 수도권 정비 계획도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도시기본계획도 봐야 됩니다. 도시기본계획은 시청에서 도시계획국에 전화하시면 됩니다. 이런 문서를 보시면서 투자를 해야 큰 그림을 그리면서 부동산을 투자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전세권은 전세권자가 배당 요구했을 때만 말소 기준 권리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주택임대차 보호법은요,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법이에요. 그래서 대항력도 있고요, 우선 변제권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 최우선 변제권도 갖게 됩니다. 이 주택임대차 보호법은요, 주거용 건물에만 해당됩니다. 하지만 공부상용이 아니라 실제 사용하는 걸 보고 적용해요.
그래서 근린이라도 집으로 쓰고 있으면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됩니다. 점유에 본인이 이동하더라도 가족의 주민번호가 있으면 인정됩니다. 그리고 또 제1경매에서 우선 변제권을 주장했으면 제2경매에서는 불가합니다. 명도시의 핵심은요, 상대방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협상을 할 수 있어요. 뭐 돈을 원하는 건지 아니면 뭐 거주 기간을 조금 길게 하는 건지. 이상으로 경매 총 기초 개념을 마무리하고요. 꼭 경매를 통해서 좋은 가격으로 좋은 부동산 낙찰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